2024년 전국 신축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이 15년 만에 평균 매매가를 추월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데다 보급리 및 자재비,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분양가가 오르고 건설사와 언론의 지속적인 공포 마케팅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전국 평균 분양 가격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평균 매매 시세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역전 현상은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분양가 매매 시세 추월은 2018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요즘 신규 분양단지들을 보면 주변 시세보다 보통 10%에서 30%가량 비싸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확연히 다른 풍경입니다. 청약통장을 오랜 기간 유지하여 싼값에 분양받아 내 집 마련하던 과거의 모습은 더 이상 없습니다. 청약통장 무용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2024년 기준 평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전국 2,063만원과 서울 4,820만원으로 아파트 평균 매매 시세인 전국 1,918만원과 서울 4,300만원보다 각각 145만원과 520만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평대 국민평형 기준으로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전국 5천만원과 서울 1억 7천만원가량 높은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그리고 토지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건설사들은 이러한 비용 증가를 분양가에 반영하고 있고, 이는 결국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급등은 특정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와 청년층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더욱 어려워졌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아진 만큼 대출로 인한 부채가 증가한 것입니다. 부채 증가는 우리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0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1만원 조식도 비싸서 이용을 하지 않아 카페테리아가 운영 중단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조식이 비싼 것이 아니라 아파트값에 지나치게 버블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은 결국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건설사 부도, 파산, 법정관리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3대책을 통해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했습니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해제에 더해 엔데믹 이후 본격화된 금리 인상, 부동산 PF 부실 여파에 따른 조달금리 및 자재비, 인건비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LH에서 비싸게 토지를 사서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지으니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고, 비싸니 미분양과 마피가 쏟아지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이 기간 구축 아파트 매매가는 분양가에 비해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2018년에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평당 50만원 정도 높았으나, 정부가 강력한 분양가 규제를 시행한 2019년 들어 분양가가 시세보다 440만원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전국 신축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이 15년 만에 평균 매매가를 역전했습니다. 3년 후에나 입주 가능할지도 불확실한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분양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나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투기 심리가 작용한 튤립 버블을 연상케 합니다. 2024년 11월 분양을 진행한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의 국민평형 분양가는 14억여 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역세권 등을 고려해도 주변 시세에 비해 과하게 비쌉니다. 지방의 분양가와 시세 역전폭은 더 큽니다. 토지비를 제외한 건축비는 전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방이 받는 분양가 상승폭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평당 분양가와 매매가 시세 편차를 보면 제주가 1,245만원으로 가장 컸고, 울산 2,096만원, 부산이 954만원, 광주 953만원 등 17개 시도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분양가가 상승하면 지방과 수도권 외곽 등 비인기 지역은 분양하기 쉽지 않아서 미분양 적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주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고분양가 단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단순히 주택시장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높은 주택가격은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이는 다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영업이 폭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투기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 왜곡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설사와 언론이 공모한 단어인 벼락거지, 얼죽신 등의 신조어로 불안감을 증폭시켜 건설사의 부채를 개인에게 이전하는 행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미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한국의 상황에서 분양가를 지속적으로 높여 85%, 90%가 부동산에 묶인다면, 이는 한국 부동산 버블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분양가 높이고 부채를 이전하는 정책을 써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부동산 몰빵은 투기이지 투자가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가 급등은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니라 주택 정책과
경제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 간의 균형 잡힌 협력이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가격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공급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이미 지어진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분양받아 3년 후에야 들어가는 분양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인 부근으로 내려온 교통망이 좋은 기존의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청약을 하려면 옥석을 가려 좋은 입지에 적절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여야겠습니다. 관우신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